자, 여야정 협의회가 정자가 빠졌습니다. 여야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내일 가동이 됩니다.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마은혁 헌재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 대행과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없다. 민주당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최 대행을 패싱하고 여야 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신조 대변인? 그래도 일단 여야 간의 협의회를 연 것 자체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을,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죠.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과 마주 앉지 않겠다. 이게 무슨 목리고 이런 어거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기 전에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빈 시간? 그럼 그때는 왜 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왜 그런 요구를 했습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계속해서 보이콧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과 민생을 챙기는 것은 별개인데 지금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 임명에만 몰두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국회 내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인지 국민들께서 의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런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게 목리죠. 자 보십시오. 이미 국회에서 여야는 3명으로 헌법재판관을 합의했어요. 야 둘, 여 하나. 그래서 3명의 인원을 정해서 12월 3일 날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다 잡았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 시절, 원내대표 시절에.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이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이유와 근거로 정계선 조한창은 되고 마은혁은 안 된다는 논리를 펴는 겁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이니까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합니다. 여야 합의해라. 심지어 어제는 기록을 남기면 안 되니까 국무위원들 불러가지고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헌법 위에 본인들이 있다는 법위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복 논리를 끊임없이 설파하면서 대한민국에는 법치가 없습니까? 헌법이 없습니까? 규정된 거 마음대로 막 어겨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무책임하게 하면서 뭐가 문제야? 라고 뻔뻔하게 장외에 나가서 투쟁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때려부시자라고 주장하는 헌법기관 이거 용서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이것은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네, 댓글로 이게 있습니다. 최상목 탄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행세하는 게 말이 되나? 자, 뒤늦게라도 협의체 가동하기 그나마 다행인데 마은혁 임명이 민생보다 중요한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힘에게 하는 댓글 같습니다. 최상목 빼자고 동의해준 국힘도 웃긴다. 최상목 길들이기인가? 저도 사실은 국힘이 포함시키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야 합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합의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재판을 내자라고 당초 안 있고 그게 쭉 25년간 이어진 전통입니다. 아니. 그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최상목을 포함시키자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힘이? 최상목 어디에 포함시키자고? 여야정 협의체 빼는 거 왜 동의해줬냐 이거죠. 민생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계속 발목 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추경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제 어디 갔습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 갔어요. 탄핵 찬성 집회에 가지고 통진당 후에 정당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정복 인사들과 함께 이재명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집회에 나갔는데 과연 추경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탄핵을 찬성하자. 그렇게 집회에 나간 과연 맞겠느냐? 그 본인이 보세요. 말을 할 때 보면은 상속세를 본인은 줄이자. 상속세를 좀 감세는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하지만 또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는 거는 부자도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부자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 때문에 감소하는 거 반대라는 입장을 내면서도 또 전 국민 25만 원 주자면서 거기는 또 부자를 포함시키는 이런 모순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민생의 뜻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건지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오히려 더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김준일 캐비닛. 예,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의힘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 패싱한 건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 없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늘 국민의힘의 목소리에만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뭐 굳이 우리가 결정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받아주겠지 뭐 이런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헌법 위에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국무위원회가 있고 헌법 수호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그런 권한대행을 우리 민주당이 굳이 인정해야 할까 뭐 이런 말씀만 드립니다. 자, 국정협의체가 말로만 그럴듯한데 무슨 일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르익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차원에서 중재하는 의미로 여야 머리를 맞대고 뭐라도 의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물은 없는데 계속 만나기만 한다. 네. 이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허무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뭐가 됐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정치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국정협의체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반도체 지원법, 또 지금 이제 개혁해야 될 국민연금 개혁, 그 다음에 추경,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댓글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지들 권력이 더 중요한 사람들, 국정협의체에 국민이 있긴 한 거냐, 이런 여야를 질타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